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이 터졌을 때 저는 이것은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이것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지지자가 써준 것을 그대로 TV 토론에 손바닥에 가지고 갔다. 나중에는 이제 지웠어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TV토론회에서는 불찰이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것을 계속 부적이라고 왕부적이라는 표현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부적이라면 그렇게 손바닥에 써놨겠느냐 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홍부적, 부적이라고 선동을 하는 홍준표의 선전 공격은 사실상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역술인의 조언을 듣고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었고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개명할 때도 역술인의 도움을 받았고 자 이랬던 사람이 명백하게 응원 메시지였던 것을 부적이라고 몰아붙였던 것 홍준표가 사실 득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감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걱정. 아무리 동네 지지 할머니가 써준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TV 카메라에 비출 줄 몰랐는가? 비춰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식의 부주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왕자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혹시 어떤 권력에 대한 오만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느낀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무척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과정이나 사정 이런 것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과정이 순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가 실망과 우려를 느낀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더군다나 후보가 몇 시 몇 분에 집에서 외출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차량으로 동네 지지자들이 올 수 있었겠는가? 자, 이런 것도 후보가 좌파의 위해 공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주의한 행동이었다. 후보의 동선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을 저는 했었습니다. 늦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불찰이었고 국민에게 송구했다라는 사과를 하는 모습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기일전에서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 시선을 항상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형상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의 적은 누구인가? 1차 적은 홍준표요. 2차 적은 이재명입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본인입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홍준표는 오랜 정치 생활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악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선 스캔들, 그리고 막말,
뭐 전과 벌금형 사범, 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노출된 이재명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출됐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대장동 게이트도 유동규에 대한 관리 책임, 지휘 책임 이런 것으로 그칠지 모릅니다.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악재는 대부분 많이 오랫동안 노출됐다. 신선한 악재가 없다. 돈을 받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겠지만 이 돼지 발정제, 막말, 특수활동비 횡령, 서한종 1억 자금 어느 정도는 이재명이 파고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단 대중에게 노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만약에 홍준표가 국힘 후보가 되면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그 파괴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나 홍준표와 달리 그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의 파괴력, 실수의 영향력이 이재명이나 홍준표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대 실수로 꼽았던 왕자 논란, 자, 그리고 청약 통장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6번의 토론회를 선방했다.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지 말고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노출되는, 그래서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어떤 위험한 실험이었다. 자, 이제 4강 안에 들 것이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토론에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후보, 이재명과 겨뤄서 약점을 가진 후보에게 준엄한 질타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 윤석열 후보, 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4번에 명기를 했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겠죠. 50억 클럽의 6명 중에서 명백하게 곽상도, 최재경, 김수남, 자,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그리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0억 클럽의 진위가 얼마나 확실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대장동 게이트의 향방은 달라질지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 첩첩산중입니다. 아무쪼록 왕자 논란인, 손바닥에 쓰여졌던 왕자 논란이 윤석열이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